안녕하세요. IBM CSM 팀에서 데이터 앤 AI 아키텍트를 맡고 있는 이규봉 부장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드디어 정식 채널을 갖게 됐습니다. 우와! 반응이 왜 이러죠? 네. 지난번 동영상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IT 톡이라는 이름으로 이 채널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최신 정보, 최신 IT 정보들을 차 한 잔의 여유와 함께 나눠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계속 만들어질 것 같으니까 계속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오늘은 첫 순서로 지난번에 우리가 왓슨 X.AI를 했었는데 그거보다 조금 레벨 다운해서 왓슨 X.AI와 생성형 AI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와 함께 같은 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김유미 실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본인 소개랑 네. 팀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IBM에서 CSM 팀에 있는 김유미라고 하고요. CSM은 커스텀 서세스 매니저라고 그래서 고객분들께서 IBM의 솔루션을 이제 가져가시게 되면 처음에 요구사항 발굴부터 설계, 개발, 운영까지 전 단계에 거쳐서 지원을 하는 팀이고요. 아키텍트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막 망설이시더니 잘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제가 들리는 제보에 의하면 팀 내에서 별명이 있다고 아니요. 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별명이 AI계의 여장부, AI계의 장군님 이런 별명이 있던데 네. 오늘 시원하게 제너레이티브 AI랑 왓슨 X.AI를 한번 설명 잘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해볼까요? 네. 저희가 사실은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좀 길 것 같아서 파트를 2개로 나눴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파트가 나눠졌는지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화면을 먼저 좀 띄워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저희 왓슨X 플랫폼에 대한 기업 맞춤 생성형 AI 플랫폼을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좀 제너럴한 정보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파트를 좀 2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고, 오늘 이 시간에는 첫 번째 파트는 생성형 AI에 대한 기본 개념, 그 중에 파운데이션 모델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개념적이 있고 무엇이 중요한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으로 다음 파트에서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기업용 생성형 AI는 고려사항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모든 고려사항을 반영한 왓슨X에 대한 플랫폼이 가지는 강점,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인 왓슨X AI를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장님이 원래 팀 내에서도 말씀이 빠르기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알아서들 속도 조절해서 들으시겠죠. 네네. 네, 저희가 좀 욕심이 있어서 또 많은 내용을 전달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알아서 잘 빠르게 말씀. 오늘의 그다음 넘어가서 생성형 AI란 무엇인가, 저희가 작년에 챗 GPT가 화두가 되면서 생성형 AI라는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관심들이 많이 높아지셨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인 저희가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 파운데이션 모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생성형 AI라고 해서 지금 엄청나게 유튜브도 그렇고 쏟아지고 있잖아요. 이 생성형 AI에 대해서 알기 쉽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알고리즘, 말 그대로 머신러닝 모델한테 내가 어떤 요구사항을 전달하면 그대로 만들어주는, 예를 들면 장문을 해줘, 작사에 맞는 곡을 만들어줘, 또는 영상물을 만들어줘, 할 거 없이 어떤 산출물이 됐던 어떤 포맷이 됐던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준다. 네, 그게 기본적인 생성형 AI의 기본 개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여기 가운데 보면 빨간색으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걸 강조해 놓으셨는데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이 생성형 AI에서.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기존에 우리가 AI ML을 하다 보면 이제 기존 모델들 있잖아요. 네. 그런 모델 또는 그 이전에 있었던 언어 모델, 그런 것들과 이 파운데이션 모델의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들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생성형 AI에서 가장 중요한 기반 중에 하나가 되는 모델이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개념인데요. 다음 장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이란 것은 저기 앞에 타이틀을 보이신 것처럼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방식으로 정답지가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사전에 학습한 모델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세 가지 관점이 뭔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프리트레인드, 사전에 학습한 모델. 사전에 어떤 데이터를 광범위한 데이터, 대용량의 데이터인데 그 데이터 형태가 어떠냐? 언어이기도 하고 시계와 표 형식 상관없이 때로는 이미지 또는 음성 또는 시그널 정보 할 거 없이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양식의 다양한 포맷의 데이터를 정답지를 주지 않고 학습을 시켜요. 그러니까 딥러닝 모델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신경망 구조로 이제 생각하는 모델처럼 학습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사전에 아무런 정답지도 주지 않은 애들이 모델이 어떻게 학습을 하냐? 그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여기에 슈퍼바이즈 러닝이라는 거 기존의 머신러닝에서 기법에서는 뭐가 있냐면 라벨링이 있다. 그러니까 정답지가 있는 그 모델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 학습하는데, 아까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정답지를 주지 않고 모델한테 데이터를 줬는데 갑자기 슈퍼바이즈 러닝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뭔가 이상하네. 답을 주지 않는데 답을 만든다고? 그 앞에 셀프라는 의미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언어를 모델을 배운다고 치면 우리가 그 아까 정답지를 주지 않고, 예를 들면 이제 영어를 누군가가 알려준다 쳤을 때 그 문장 안에 답을 주지 않고 그냥 문장을 통째로 전달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문장을 배우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냐? 단어를 지어가면서 맞추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단어가 무엇이 오는지를 맞추는 방식으로 예측을 해가면서 문장을 외우려고 시도를 할 거야. 이게 언어 모델 학습하는 방법 중에 하나.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모델 중요 개념이고요. 우리가 그러면 나 파운데이션 모델을 잘 안 들어봤어. 나는 라지 랭귀지 모델을 들어봤거나 랭귀지 모델 들어봤어. 그럼 얘 두 개가 차이가 뭐야? 나오는 개념을 조금 한번 읊어드린다면, 파운데이션 모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풋 형태가 다양해요. 이미지, 뭐 언어, 시그널 정보 상관없이. 그러면 그 중에 언어, 그 글자를 잘 인식하게끔 만든 모델이 파운드 모델 중에 하나의 분야가 랭귀지 모델. 그 앞에 라지라는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용량의 데이터를 학습했기 때문에. 그래서 라지 랭귀지 모델은 파운데이션 모델의 한 분야이다. 그 데이터도 라지고, 그렇죠. 뭐 파라미터도 되게 많은. 그렇죠. 보통 파라미터가 커진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우리가 해석할 때 그 학습의 정도가 깊어져야 된다는 의미인데,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파라미터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앞에 붙는 라지라는 의미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대용량의 그 파라미터를 가지고 뭔가 학습했다, 그렇게 만든 모델, 사전에 학습한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거 한 예시로, 그럼 언어 모델은 저러는데 이미지는 어때? 이미지도 똑같아요.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라는 게 스스로 뭔가 정답지를 만들어서 맞춘다는 의미로, 제너레이션, 생성하는 애와 판별자가 안에 내부 구조가 있어서, 생성하는 애는 답에 가까운 이미지를 만들고 판별자는 이게 맞는지 틀린지 서로 이렇게 결합을 그러니까 판정을 하면서 이 모델이 정확한 이미지로 정답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만들게. 결국은 내가 답을 주진 않았지만 스스로 답을 맞출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접목시켜서 답을 맞춰가면서 그 정확도를 높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이게 학습을 하다 보니까 얘가 어떤 효과를 가져가게 됐냐 보시면, 다운스트림 타스크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 모델을 가지고 내가 목적에 맞게 활용하고 위한 목적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뭐 언어 모델이라 그러면은 요약을 생성한다든지 질문에 답을 한다든지 또는 분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기존의 머신러닝 기법에도 있긴 일부 있었지만 이런 것들의 타스크에 더 좋은 성능을 내게 돼요. 언어적인 그 순서라든지 의미론적인 걸로 해석에 좀 성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런 다운스트림 타스크에 더 많은 성능, 더 좋은 성능을 때로 가져가더라. 이게 파운데이션 모델의 특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세 가지 꼭지, 프리트레인드, 사전에 학습한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방식으로 학습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다운스트림 타스크에 더 좋은 성능을 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이제 ML이랑 비교해서는 ML 그 데이터를 만드는 것조차도 사실 그 되게 힘들고 시간이 많이 가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필요 없이 이미 그렇게 그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된 모델을 배포하는 게 파운데이션 모델이다. 라는 얘기네요. 그리고 일단은 그렇게 해서 배포된 것들이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그런 형태다.
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 모델을 만들 때 얘가 어떤 기반으로 만들어졌느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얘가 무슨 뭐 인코더 기반이냐 디코더 기반이냐 아니면 두 개를 같이 썼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건 어떤 얘기죠? 그 파운데이션 모델의 한 분야인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나오는 개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이 근간이 되는 것은 그 구글에서 발표한 그 Attention is all you needs라고 하는 논문을 기반으로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을 만들긴 했어요. 근데 네. 요거는 따로 좀 공부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트랜스포머 모델 자체의 구조가 인코더와 디코더의 혼재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냥 쉽게 설명을 하자면 요 두 가지 중에 한쪽 인코더만 썼냐 디코더만 썼냐 그 트랜스포머 모델이 가지고 있는 인코더 디코더를 모두 썼냐 이 모델이 그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인코더 방식은 어떤 게 있냐면 주로 저희가 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버트 바이디렉셔널 인코더 리프레젠션 프롬 트랜스포머라 해서 여기서 보이는 인코더라는 게 트랜스포머의 인코더를 따왔구나. 근데 바이디렉셔널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문장을 해석할 때 양방향으로 중간중간에 비워놓으면서 답을 맞춰요. 그러면 얘는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단어 간의 관계도를 좀 잘 이해를 해요. 단어 간에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어떤 비중이 나오겠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타스크들, 다운스팀 타스크는 뭐가 성능이 좋아지냐면 중요한 키워드를 추출하거나 그 문장을 분리할 때 성능이 좋아지게 되고요. 디코더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본 챗 GPT의 챗은 챗봇에서 나온 거고요. GPT가 모델의 한 분야인데 여기서 말하는 G의 약자는 제너레이티브예요. 생성형. 그럼 얘는 어떤 식으로 모델을 구현했냐? 단어 다음에 다음 단어를 추측하는 방식으로 모델이 학습을 했어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했냐? 어떤 질문을 던지면 그 다음 문장을 완성하려고 생성을 하려는 성능이 더 좋아져요. 그래서 문장을 생성하는 쪽에 더 좋은 성능인 게 디코더 모델. 그럼 인코더 디코더는 뭐야? 두 개가 합쳐졌네? 왠지 두 개 다 가져가겠구나. 근데 인코더를 붙이면서 디코더 성능을 높였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인코더는 뭐냐면 문장을 해석할 때, 학습할 때 압축된 형태로 데이터를 가져가기 때문에 조금 더 디코더보다는 빠르고 조금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장단점이 있고 활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사용 목적에 따라서 잘 선택하시는 게 중요한 관점이 될 수 있겠죠. 예. 어떻게 보면은 인코더와 디코더가 이렇게 특징들이 있는데 야 그러면은 인코더 디코더 다 있는 모델 쓰면 좋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뭐 고려될 이게 보통은 이게 이제 라지라는 표현이 뭘 의미하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용량의 데이터를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 수가 커져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뭘 하냐면 이 모델을 학습할 때 또는 이 모델을 사용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 모델을 가동시키는 인프라 어떤 측면이냐 CPU, 메모리, GPU가 필요한데 모델의 라지라는 의미가 점점 파라미터가 커질수록 성능이 더 좋아질수록 필요한 인프라가 더 많아져야 돼요. 많은 GPU가 필요하고 메모리 필요하고 CPU도 필요 인프라 정보를 많이 써야 되는데 환경을 그러다 보면 그것을 사용하거나 할 때 비용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무한대의 성능을 가진 아주 좋은 성능의 모델을 굳이 내가 많은 비용을 가지고 사용하게 되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타스크는 딱 여기에 국한되어 있는데 굳이 좋은 모델이 필요는 없는 거죠. 모든 걸 다 포함한 모델이 필요는 없고 그렇지. 원하는 것만 골라서 단 비용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측면도 트레이드 오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려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게 뭐 다다익선, 거거익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내가 어떤 업무에 어떤 타스크를 돌릴 것인지에 따라서 거기에 알맞은 그런 모델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네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이 프리트레인드된 모델이 굉장히 많은 능력을 갖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기업에서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쓰는데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많이 어떤 프로젝트나 이런 거를 적용을 하고 계신지 또는 어떤 유즈 케이스에서 적용을 하고 계신지 그 다음에 이제 IBM에서는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든지 제너레이티브 AI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한번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조금 더 딥하게 파운데이션 모델 개념을 한 번 더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데이션 모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기존의 트레디셔널 모델, 기존의 머신러닝 모델들은 그 원하는 다운스트림 타스크별 모델을 다 따로 개발을 했어요.
뭐 분류를 할 거냐, 중요 뭐 용어를 추출할 거냐, 뭐 음성을 인식할 거냐. 근데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개념이 나오면 아까 말씀드렸죠. 대용량의 정보를 가지고 학습을 했고 스스로 셀프 스포바이징 하는 방식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타스크에 다 접목이 되더라. 그러면 어떤 개념이 생기냐? 기존에는 타스크별로 모델을 만들고 튜닝하거나 이렇게 했던 것들을 하나의 모델이 그 성능을 가져가더라. 때론 그냥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다른 점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기존에 뒤에 잠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모델을 학습하는 방식이 예전에는 전체 모델을 업데이트하거나 그걸 다 재학습을 해야 되는데 예를 오면서 그 프롬프트 튜닝을 하면 간단한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타스크의 성능도 높이더라. 그러다 보니 결국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가게 됐냐, 우리가 제너레이티브 생성형 AI가 할 수 있는 요약이라든지 컨버세이션 알리라든지 컨텐츠 크리에이터 같은 이런 타스크에서 기존의 머신러닝 대비 비용이 절감하고 성능이 동일하거나 더 좋아지고 빠르게 접목해서 배포가 가능하더라. 이런 성과들이 나오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네. 어떤 유즈 케이스라든지 설명을 좀 더 이어서 드리자면 네.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 때 인풋들의 데이터의 포맷이 다 다양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언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을 하게 되고 그런 걸 기반으로 했을 때가 라지 랭귀지 모델이고요. 그 위에 더 상위 레벨이 파운데이션 모델이고 그런 걸 기반으로 만든 게 생성형 AI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IBM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라지 랭귀지 모델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스 케이스들, 예를 들어서 뭐 스레드를 분석한다든지 오토메이션 쪽에도 모델을 공간으로 이제 유스 케이스들을 만들고 있고 솔루션을 만들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생성형 AI를 가지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지금 사회가 변하고 있냐, 뭐 말씀하신 어떤 유스 케이스에 지금 고민이 있냐 하기 전에 기존의 머신러닝 대비 지금 생성형 AI 시대가 되면서 기존의 머신러닝을 우리가 산업의 유스케이스로 활용할 때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근데 생성형이 딱 나오자가 맞아 빠르게 배포하고 빠르게 접목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미 산업체 80% 이상이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거나 채택했거나 검토 중이고 그 역량조차도 10년에 GDP가 77% 증가한다든지 또는 AI의 뭐 2025년까지 시장 30% 정리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빠르게 지금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 없잖아요, 저희도. 네, 맞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시장에서 고객들이 적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고민도 많이 하시고 문의도 많이 하시는 얘기는 관심도가 높은 만큼 빠르게 접목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ML이라든지 이런 걸 적용하는 그런 거 이외에 IBM이 제너레이티브 AI나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어떻게 고객사에 적용할 수 있을지 전략이나 이런 걸 좀 잠깐 말씀해 주시죠. 좀 더 딥하게 말씀드리자면 기존 머신러닝 기반에서는 AI를 단순한 도구로 사용하다가 생성형이 나오면서 AI 퍼스트라는 개념이 나오고 이 말은 뭐냐면 산업 전반에 걸쳐서 업무 수행 방식을 다 재창조한다. 기존에 사용했던 유스케이스조차도 다시 들여다보고 얘를 새로운 성능 좋은 모델로 바꾸고 있다. IBM이 바라보는 생성형 AI 트렌드 또는 AI 모델의 트렌드는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어플리케이션 접목하던 거를 넘어서서 워크플로우를 변경을 시키고 또는 AI가 스스로 일을 하게끔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자동화한다거나 뭔가 이런 쪽으로 접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IBM에서 바라봤던 경영진들의 인터뷰나 이런 상황을 봤더라도 전반에 걸쳐서 지금 그 퍼센티지가 올라가고 있어요. LLM 벌써 수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있고 IBM 전략은 어때? IBM이 바라보는 방식은 지금 세 가지 주요 유스케이스에 접목을 하고 있는데 인사 서비스 또는 커스터머 서비스, 앱 모더나이제이션 해서 인사관리 쪽에 또는 커스터머 서비스 쪽에 그다음에 앱 현대화 이 모든 측면에 생성형 AI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유스케이스 또는 성능 타스크들을 접목을 해봤더니 저런 식으로 40%라든지 70%, 30% 이런 성능 효과를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래서 이제 살짝 비즈니스 쪽으로 한번 넘어갔다 왔는데 고객이나 우리 일반적인 사람 같은 경우는 챗GPT에 굉장히 익숙해 계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막 되게 신기하게 쓰다가 이제 실제로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제 자사에 적용하려고 뭔가 뭐 POC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좀 실망하시는 부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 모델을 이제 도입해서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능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뭐 우리가 모델을 건드리게 되면 비용도 많이 발생이 되고 할 텐데 그래서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프롬프트 튜닝
뭐 파인 튜닝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죠? 이제 그쪽으로 한번 잠깐 얘기를 나눠보죠. 네. 프롬프트란 무엇이고 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튜닝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생성형 AI 중요한 꼭지 중에 두 가지 중에 하나, 먼저 파운데이션 모델을 좀 살펴봤고요. 파운데이션 모델이 가진 특징이 정답지를 없이 뭔가 학습을 하다 보니까 얘가 뭔가 답을 만들기도 하고 생성에 맞게 뭔가 산출을 만들더라. 근데 그 만드는 과정을 전달하는 메시지 또는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프롬프트라고 부르는데요. 그게 보통은 이제 뭐 우리가 텍스트, 챗GPT 보면 질문지를 뭐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을 전달하는 이 방식도 프롬프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음성과 이미지를 같이 붙여서 뭐 이렇게 마케팅 자료를 만들어줘 이렇게 프롬프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람이 파운데이션 모델 AI에게 어떠한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과정, 그 자체를 프롬프트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그 중에 중요한 개념을 먼저 읊고 그 다음에 좀 넘어갈 건데, 인 컨텍스트 러닝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기존의 머신러닝이 아까 말씀하신 파인 튜닝, 이 말은 뭐냐면 모델 자체를 변경을 하는 거예요. 내 데이터에 맞게 또는 내 요구사항에 맞게 모델을 막 재학습을 시켰는데, 파운데이션 모델은 재학습이라는 개념을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프롬프트를 가지고 뭔가 예시를 또는 질문을 던져놓으면 얘가 그 프롬프트의 맥락을 이해를 해서 원하는 답을 줘요. 근데 이 과정은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델이 질문지인 프롬프트를 이해해서 그거에 맞춰서 원하는 아웃풋을 생성하는 과정, 또는 이 방식을 컨텍스트 러닝. 근데 보통은 사용자들이나 이제 고객들이나 저 같은 경우 또는 일반인들도 헷갈려하는 부분, 저 러닝이라는 단어 때문에 기존의 머신러닝의 러닝처럼 모델을 뭔가 변경해야겠구나 그렇죠. 라고 오해하시지만, 네. 이 말은 그 말은 아니고 모델을 답이 잘 주게끔 잘 유도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시 한번 프롬프트를 말씀을 드리자면, 모델한테 내가 원하는 지침을 전달하는 거, 그리고 내가 원하는 답변을 받는 이 입력 문구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더 간단하실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챗GPT한테 질문을 전달하는 이 과정, 이 질문지를 프롬프트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프롬프트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좀 중요한 컨셉을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인스트럭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시를 전달을 하는데, 보통은 우리가 경험이 좀 있으실 거 챗GPT 써보시면 네. 내가 원하는 답변은 정해져 있고 포맷도 정해져 있는데 질문하는 방식에 따라서 얘가 답을 좀 다르게 주네. 어떤 때는 잘 주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못 줘. 그렇죠. 같은 질문인데, 또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답을 잘 얻어, 또는 아니야 나는 내가 원하는 답이 잘 안 나와.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냐? 인스트럭션이었던 거예요. 명확하게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하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난 내일 날씨가 좋아서 여행을 가고 싶어, 너가 좀 여행 가이드를 줄래? 가 아니라 나는 내일 독일의 도시를 가서 3일짜리 일정을 가지고 나 여행 가고 싶어, 이거에 대한 뭔가 가이드를 줘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전달해라. 그거 원하는 양식을 정확히 전달하기가 인스트럭션이고요. 이전에 정확한 지시를 전달하는데 이 모델에게 배경을 좀 설명을 하면 더 정확한 원하는 답을 받아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여행을 가서 필요한, 또는 유럽 여행 가서 내가 필요한 일정을 좀 만들고 싶어라고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유럽 여행을 3박 5일 이런 일정으로 할 거야. 어느 도시에, 어느 국가의 도시를 갈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원하는 것은 일정에 대한 부분이야. 여행 일정. 이렇게 내가 지금 요구하는 인스트럭션을 이런 배경을 가지고 전달할 거라는 컨텍스트를 담아야 되고요. 이런 거 가지고 전달했을 때 답을 잘 주기도 하는데, 답변하는 방식, 예를 들면 나는 답을 이 모델이,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모델이 내가 원하는 출력의 형태가 정해져 있다면 그거의 예시를 하나만 주면 원샷, 또는 뭐 여러 가지 퓨샷 정도, 그러니까 몇 가지의 예시를 주고 원하는 답의 형태를 유도하는 게 이그젠플을 줄 수 있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질문지를 전달해서 답변을 받는 이 과정 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 모델이 내가 말하는 걸 질문 이해를 하고 이걸 해석해서 답을 준다라고 오해를 하세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한 제너레이티브는 확률적으로 그 다음에 문장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인스트럭션과 컨텍스트와 이그젠플을 어떻게 정확히 중요했다, 그거에 있는 컨텍스트 정보에 비슷한 단어들 또는 그거에 관련된 단어들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기 때문에 얘는 현재도 확률적으로 문장을 만들고 생성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방식과 이것들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프롬프트 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죠? 그거를 그냥 쓰세요라고 작성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힘들어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왓슨 엑스.AI에서는 어떻게 제공을 하죠? 네, 왓슨엑스 AI에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네. 저희가 프롬프트 랩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네. 이 과정에서 뭘 할 수 있냐면 그 모델에게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그 네 가지 컨텍스트, 인스트럭터, 이근점풀과 큐를 전달을 하고 모델이 원하는 답을 잘 주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전달하는 프롬프트는 아까 말씀드렸죠. 정확한 메시지로 정확한 지시사항을 전달을 해주면 모델을 선택하는 과정 자체가 여러 가지 모델 중에 아까 말씀드린 어떤 모델을 쓸지 모를 그렇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프롬프트에 정확하게 답을 잘 주는 그 모델들 선택하는 과정 프롬프트 랩을 통해서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과정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저기 화면상에서도 지금 보이지만 인터페이스 그냥 장문을 해서 몇 가지 전달만 하면 바로 모델이 답을 주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뭐냐? 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네. 용어가 나오는데요. 얘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롬프트 우리가 모델에게 지시를 전달하는 문구 이 문구를 작성하는 방법론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프롬프트 랩, 왓슨 AI의 프롬프트 랩은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가능하게 하는 UI고요. 그 안에서 뭘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표샵 러닝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이제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기법을 활용해서 답을 잘 유도해야 된다.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 연봉이 뭐 엄청나게 네, 올라가고 맞아요. 있다 막 이런 얘기도 네.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단순히 이렇게 모델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현업의 어떤 업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도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뭐 그래서 연봉이 높은 거죠. 네, 맞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 프롬프트 작성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모델이 내가 원하는 답을 잘 돌아. 근데 엔터프라이즈에서 얘기한다면 네. 이 모델은 내 산업에 대한 답변을 그렇죠. 잘해야 돼요. 그러려면 질문 자체에도 네. 내가 원하는 답을 잘 산업체 정보로 녹여내기 때문에 도메인 지식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것 자체도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기법이 다양해요. 그 기법들을 다 엔지니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모델의 특징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역량이나 경험치를 봤을 때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하는 역할이 중요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연봉 얘기 잠깐 하셨지만 산업에서 본다면 결국 우리 고객님들은 이런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잘 발굴을 하셔서 원하는 또는 간단한 플랫폼들 또는 잘 되어 있는 플랫폼들 잘 활용하시는 게 오히려 그 좋은 유스 케이스를 성능 좋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그 모델 자체가 프리트레인 된 거를 갖다 쓰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트레인된 시점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제 참조하고 있을 텐데 네. 그러면은 현재의 정보 또는 고객사의 어떤 특정 업무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네. 사실 모델에 이렇게 질문을 해서 답을 받기가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는 뭐 RAG라든지 뭐 네. 이런 패턴들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랭체인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저기 이제 네. 보면 네. RAG도 있네요. 그죠? 네. RAG를 지금 설명하지 마시고요. 네. 또 다음번에 네, 파트 투에서. 딥다이브 하는 네. 걸로 네, 알겠습니다. 같이 하실 건가요? 네, 뭐 원하시면. 네. 이번에도 이거 하자는데 삼고초려 해갖고 장군님 모셨는데 그때는 네, 자발적으로 알겠습니다. 네, 잠깐 말씀하셔서 네. 그런데 저 레그 패턴 같은 경우는 답을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서 잘 답을 줘라. 근데 저게 왓슨 파투트에서 설명된 왓슨 X 플랫폼에 저게 다 녹여질 거예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을 구현하는 것 자체가 쉬워질 건데 진짜? 다음 섹션에 기회가 된다면 네. 데모도 해야지 우리 또. 아, POC가 네, 아니라 데모. 알겠습니다. 또 이게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 자체도 다양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플랫폼에 잘 녹여내고 잘 사용할 수 있는지 관점에서 플랫폼들을 쳐다보시거나 활용해 보시는 시도를 하시는 게 제일 명확하다라고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거 넘어가기 전에 네.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말씀을 드렸어요. 모델의 변화가 없고 우리가 프롬프트를 잘 작성하는 기법을 활용해서 잘 전달해라. 근데 튜닝이라는 용어가 요즘에 하도가 돼요. 아까 파인 튜닝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뭐냐면 모델에 뭔가 변경을 주는데 이 앞에 프롬프트 튜닝이라는 게 붙어요. 프롬프트라는 용어가 붙는데 그럼 프롬프트 튜닝과 파인 튜닝의 차이는 뭐야? 라는 걸 한번 읊어드리자면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었고 우리가 앞에 프롬프트, 이 답변하는 방식을 좀 파라미터 정보를 업데이트를 해줬어요. 그럼 파운데이션 모델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사실은 프롬프트라는 정보가 앞에 있거든요. 튜닝은
프롬프트 레이어에 뭔가 정보를 업데이트해. 이게 기존의 파인 튜닝과 뭐가 달라? 기존의 모델은 기존 학습하는 방식, 재학습은 그 인프라, 리소스라든지 메모리들을 많이 썼어요. 이런 리소스를 많이 썼고 그대로 모델을 새로 그러니까 처음 학습할 때만큼 썼는데 프롬프트 튜닝을 쓰게 되면 모델을 재학습하는 만큼의 리소스 쓰지 않아요. 간단한 방식으로 빠르게 학습을 하는데 그 성능은 때로 기존의 파인 튜닝보다 좋다. 왜? IBM은 저 프롬프트 튜닝할 때 그 알고리즘을 간단하지만 파인 튜닝보다 더 좋은 성능으로 갈 수 있게끔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거든요. 그게 접목되어 있는 게 왓슨엑스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네. 모델의 파라메타 모델을 변경하지 않고 우리가 답을 잘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최소한의 노력을 들여서 최대한의 성능을 끌어내는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거에 비해서 이제 프롬프트 튜닝은 약간의 파라메타 변경을 통해서 하는 거고 제가 뭐 페프트? 네, 페프트라는 걸 들었는데 그것도 이 프롬프트 튜닝의 하나의 방법. 네, 방법론이고 그거는 여기서 다루기 좀 광범위 그것도 하지만 다음에 네. 네 오늘 많이 낚시를 합니다. 네. 그것도 다음에 제가 자세히 여러 가지 그 페프트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또 우리가 MIT랑 같이 IBM만의 또 뭔가 페프트를 만들었죠. 네. 네, 그래서 그것도 다음에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이 장표 하나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머신러닝에서 파인 튜닝 했던 거는 모델을 뭔가 변화를 하는 거, 모델 타스크에 네. 맞춰서 재학습하는 방식이었고요. 네. 프롬프트 튜닝은 그 중에 프롬프트 레이어, 프롬프트 관련된 파라미터만 일부 변경한다. 그리고 프롬프트 엔진은 모델의 변화 없이 내가 답을 잘 유도하게끔 네. 프롬프트 작성하는 과정이다. 그러면 성능은 프롬프트 엔지니어, 프롬프트 튜닝, 파인 튜닝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고는 표현을 하지만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때문에 프롬프트 튜닝을 리소스를 더 써야 되고 프롬프트 튜닝 때문에 파인 튜닝은 리소스를 더 써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만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렇죠. 비용도 많이 들지만 그렇죠. 프롬프트 튜닝이 왜 각광을 받고 집중받고 있냐? 네. 프롬프트 튜닝 또는 때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만으로도 파인 튜닝 했던 기존의 머신러닝 기법만큼의 성능을 가져가거나 그렇죠. 때론 IBM처럼 알고리즘 잘 만들면 프롬프트 튜닝 자체만으로도 성능을 더 높일 수 있더라. 네, 비용은 절감하되 그렇죠. 효과는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선택한 모델이 성능이 그 생각한 만큼 안 나온다고 해서 바로 막 파인 튜닝 들어오고 그러면 안 되고 네, 그렇죠. 일단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최대한 성능을 끌어내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프롬프트 튜닝이라든지 이런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왜냐하면 저희가 모델을 사용할 때조차도 또는 네. 학습할 때조차도 비용적인 측면을 맞아요.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네. 근데 단순히 비용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프롬프트 튜닝만으로도 네. 파인 튜닝만큼의 성능과 때론 더 좋다면 네. 굳이 비용을 더 많이 들여서 파인 튜닝을 바로 넘어갈 필요는 없는 거죠. 네. 자, 그럼 오늘은 제너레이티브 AI의 일반적인 내용이랑 네. 저희 왓슨엑스닷 AI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한번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네. 행성형 AI라는 건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 관점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생성형 AI라는 것은 어떠한 대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한 모델이 나왔을 때 사용자가 내가 질문을 던지면 원하는 산출물을 만들어 주더라. 이게 생성형 AI고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꼭지 파운데이션 모델 사전에 학습된 프리트레이드된 대용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셀프 슈퍼바이저널 스스로 뭔가 정답을 맞추면서 학습을 했더니 멀티 다운스트림 타스크 다양한 요구상의 성능이 좋아지다는 파운데이션 모델 개념이 있었고 이거를 잘 활용하는 방법은 프롬프트. 그러면 우리가 생성형 AI를 가지고 유스케이스를 만들 때는 뭘 가장 최우선을 뒀냐?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제일 좋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어떻게 선택할 거냐? 그리고 얘를 어떻게 잡을 다 유도할 거냐는 프롬프트를 어떻게 잘 그렇죠. 엔지니어링하거나 튜닝할 거냐? 요 관점으로 플랫폼이 됐던 어떤 이런 솔루션들을 쳐다보시는 눈높이를 높이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죠. 봅니다. 그래서 IBM 왓슨 엑스닷 AI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쉽게 하시기 위해서 프롬프트 랩, 네. 그 다음에 튜닝 스튜디오 네. 이런 것들을 제공해 드린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빠르게 달려왔는데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서 그죠? 예, 아쉽게도 파트 1은 뭐 이 정도로 마무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트 2가 궁금하신 분들은 파트 2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파트 2에서는 비즈니스에 잘 활용할 수 있는 생성형 AI를
기업에 도입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하시면 좋을지, 그리고 이제 그거에 이어서 IBM이 그럼 어떻게 제공해 드릴 수 있는지 네, 이런 내용들을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시리즈 계속 시청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이나 더보기란에 여기 그 스튜디오 서울이라는 메일 주소로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유미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감사합니다. 꼭 나와주세요. 또.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감사합니다. 예, 마치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